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물놀이 하기까지 좋은 용추 협곡이 위치한 문경의 대야산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계곡을 따라 시원하게 산행을 할 수가 있고요. 햇볕에 노출되는 구간이 많지가 않아서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에 정말 너무너무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대야산 용추협곡 코스는 정말 여름철에 가장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정말 더운 날 주말에 가보시면은 물놀이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대야산 정상 한 930m 정도인데요. 300m 이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체력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다만 대야산 정상에서 피아골까지가 꽤 험해서 꼭 등산화를 신고 가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대중교통으로는 조금 접근이 어려운 것 같아서 안내산악회나 혹은 자차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풍경은 너무너무 좋고요. 일단 용추 계곡 자체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거기다가 정상부 풍경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고요. 정상부에서 바라보는 주변 풍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잘 찍어보려고 했는데 사진을 찍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을 좀 가져왔고요. 이게 용추 폭포의 모습입니다. 윗소와 아랫소로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용추 계곡의 주말에는 물놀이를 즐기러 오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등산뿐만 아니라 물놀이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네, 이거는 월영대의 모습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예쁜데 사진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계곡 사진 찍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훨씬 더 예쁜 계곡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야산 정상석의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대야산 정상부에서 속리산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여기가 속리산 정상인 천왕봉이고요. 여기가 문장대, 여기가 묘봉입니다. 참고로 대야산은 속리산 국립공원의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이거는 조금 더 멀리서 찍어본 사진입니다. 구름과 닿을 듯한 속리산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대야산 정상부는 바위가 좀 유명한데요. 이건 대문바위의 모습이고요. 네, 이건 능선부에서 이름 모를 바위와 옆 능선을 찍어본 사진입니다. 구름이 만든 그림자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용추협곡 쪽에서는 구름이 몰려와서 좀 인상적인 사진을 남길 수가 있었고요. 이날은 정말 구름이 열일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야산 정상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칠보산의 모습과 그리고 군자산의 모습입니다. 이 칠보산도 여름철 산행지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이 사진은 정상부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구름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찾아가는 길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대야산 주차장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주소는 언제나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내비를 잘못 찍어서 대야산 자연휴양림으로 갔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야산 주차장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주차장에서 이정표를 따라서 월영대까지 가시면 되고요. 대부분 여기 떡바위나 밀제 쪽으로 올라서 피아골로 하산을 하시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대야산 정상에서 피아골 한 500-600m 지점까지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기가 진짜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풍경은 밀지 한 300-400m 지점부터 대야산 정상까지가 조망이 좀 있는 편이고요. 여기 계곡을 만나는 지점부터 이 월영대까지 계곡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등산 거리는 주차장에서 기준으로 왕복 약 10km 정도 되고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도표는 밀제 방면으로 올라서 그리고 피아골 방면으로 내려오는 코스인데요. 쯤이 월영대이고 월영대를 지나서 한 1km 정도까지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밀제를 한 300-400m 남겨두고부터 조금 가팔라지기 시작하고요. 밀제를 지나서 한 300-400m도 굉장히 가팔라집니다. 정상부 능선에 올라오시면은 여기는 조금 오르내림이 있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 정상 오르기 전에 깔딱 한 번만 오르시면은 크게 힘든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정상에서 피아골 방면으로 내려오는 요 한 500-600m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진짜 경사도가 한 7,
7, 8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 이후에는 좀 일반적이다가 굉장히 무난합니다. 주차장에서 월영대까지는 거의 평지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이고요. 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네, 대하산 자연휴양림의 모습이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자연휴양림 이용하시는 분만 아마 출입이 될 것 같은데, 저는 7시 18분에 가봤더니 지키는 분이 없어 그냥 쓱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맞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일단 산행을 시작했는데 옆에 보시면 여기 용추 계곡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400m로 돼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여기 대하산 자연휴양림인데 대하산 주차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월영대까지 갈 때 계곡 양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용추를 볼 때 지금 지도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보는 게 용추를 보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서 보는 계곡은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하산 주차장에서 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용추를 그 계곡 아래쪽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는 주차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무당소 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하산 주차장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 이날 날씨는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습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아침 일찍이어갖고 90%였고 이렇게 잠깐 5분 정도만 나오시면은 여기 무당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가 무당소의 모습인데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멋있는 계곡을 보면서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주차장에서 오시면은 건너편에서 산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건너편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무당소를 지나서 용추라는 이정표를 따라서 갑니다. 임도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요. 오른쪽에 멋진 계곡을 보면서 가게 됩니다. 계곡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반석이라 하죠. 진짜 넓고 평평한 돌이 많고요. 그리고 흐르는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 물놀이 많이 오는지 알겠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용추라고 써있는 비석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군데군데 있는데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못합니다. 예, 바로 오자마자 용추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하는 길을 따라가면 용추가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입니다. 네, 반대쪽에서 보셔야지 훨씬 더 예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저희 영상을 찍어 보지만은 좀 그렇게 풍경이 좋지 않고 잘 안 찍혔어요. 내려가기도 좀 힘들거든요. 자연휴양림 쪽에서 가면은. 그래 내려가봤자 여기 소가 보이지가 않아서 별로 인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반대쪽에서 보면은 훨씬 더 사진도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꼭 대하산 주차장 쪽에서 반대쪽에서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용추를 보고서 계속 임도를 따라가고요. 화장실이 군데군데 있고, 네, 오른쪽에 계곡을 끼고 갑니다. 근데 계곡이 정말 물놀이 할 때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물이 시원합니다. 물이 정말 너무 깨끗하고 시원하고요. 가시다 보면은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했을 경우 임도를 따라 오다가 징검다리를 건너게 되고요. 징검다리를 건너면은 월영대 지킴터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하산 주차장에서 오시면은 징검다리 안 건너고 곧장 여기로 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월영대까지는 1.1km이고요. 거의 평평한 길을 가게 됩니다. 예, 여기가 월영대 900m 남은 지점인데요. 저는 올라가는 길에 어디서 물놀이를 할까 제가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저는 물놀이가 하기에 적합하겠다 싶어갖고 다 산을 타고서 내려오는 길에 여기서 물놀이를 하고 하산을 했습니다. 좀 이따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오르막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경사지지 않은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왼쪽으로는 이렇게 멋있는 계곡을 계속 따라가고요. 계곡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갈 수가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덥지 않은 산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물이 흐르는 게 굉장히 평균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계곡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월영대가 300m 남은 지점이네요. 숲길을 따라 조금만 더 오시면은 이렇게 데크가 많은 곳이 있는데 여기가 월영대 갈림길입니다. 대하산 주차장에서 2.3km 떨어진 지점인데요. 40분, 5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만합니다. 저는 여기서 밀제 방면으로 올라서 여기 대하산 이쪽으로 하산을 할 건데요. 여기에 월영대가 있는데 월영대를 보실 분들은 밀제 방면으로 한 100m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월영대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이 있고요. 여기 월영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달이 비친다고 해서 월영대의 모습인데 사진은 잘 안 나오지만은 실제로 보시면은 꽤나 인상적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름답고요. 용추 계곡이 왜 유명한지 알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위에서 찍은 영상이고요.
이렇게 월영대를 보시고 그런 다음에 밀제 방면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한 1km 정도는 계속 지금처럼 좀 완만한 편입니다. 월영대를 지나면은 계곡이 있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계곡이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크게 볼 것도 없어서 여기가 가장 조금 지겨운 구간이고요. 초반에 한 1km 정도는 이렇게 완만합니다. 계곡을 군데군데 만나지만은 하류의 용추폭포보다는 좀 못한 감이 있습니다. 1km 정도 오시면은 경사가 살짝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난이도의 오르막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밀제를 한 300~400m 남은 지점에서부터 약간 경사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여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숲이 좀 초록초록해 갖고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월영대에서 한 1시간 정도 오시면은 밀제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밀지에서부터 대하산 정상까지는 1km 남았습니다. 대하산 정상이 930 정도 되니까요. 한 해발을 한 250 정도 더 올려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그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햇볕이 들지 않는데 저는 너무 습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고요. 네, 밀제를 지나서도 한 300~400m는 보시다시피 계단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오히려 밀제까지 치고 올라오는 것보다 여기가 조금 더 가파른 것 같고요. 능선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볼 것도 없고 이렇게 조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가끔 이렇게 험한 구간도 좀 있고요. 여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햇볕이 들기 시작하면서 뒤편으로 풍경이 조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전망대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구름과 그리고 주변 산세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히나 저 맞은편에 보이는 속리산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상부 능선도 대부분의 구간이 이렇게 그늘져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은 대하산 정상부의 바위를 만날 수 있고요. 시야가 트인 곳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날은 진짜 구름이 너무 예뻤습니다. 구름이 왼쪽에 지금 이렇게 바라면서 왼쪽이 진짜 구름이 엄청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쪽이 용추협곡 쪽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마을에서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이쪽 구름이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속리산의 모습이 진짜 예뻤습니다. 이 구름과 닿을락 말락한 속리산 능선의 모습입니다. 속리산은 진짜 여기 논장대에서부터 천하목까지 능선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대하산은 거북바위, 대문바위, 코끼리바위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대문바위인 것 같습니다. 왜 대문바위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여기 돌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대문 같다라고 해서 이게 대문 바위인 것 같고요. 코끼리 바위랑 거북 바위는 못 찾았어요. 대문 바위를 지나서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고요. 왼쪽으로도 그 대하산 정상부 능선에 아름다운 바위들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코스 전체적으로 그늘진 곳이 많고요. 정상부 능선이라고 하더라도 햇볕 비치는 곳이 많이 없어서 여름철 산행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인상적인 바위가 많고요. 그리고 옆 능선과 함께 그리고 구름의 그림자와 함께 좀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고요. 저 앞에 대하산 정상부의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 대하산 정상부가 한 100~200m 남은 지점이 햇볕을 가리는 게 없어서 조금 더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구간에서 조금 저도 더위를 많이 탔고요. 뒤편으로는 여전히 멋있는 구름이 있습니다. 대하산 직전에 피아골 방향과 만나게 되고요. 좀 이따 하산할 때는 이쪽으로 하산을 하게 됩니다. 안전시설물을 잡고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대하산 정상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이 칠보산과 군자산이 있는 북쪽, 이쪽이 출발한 용추협곡 쪽, 이쪽이 남쪽입니다. 네, 남서쪽으로 저 멀리 속리산이 보이고요. 이쪽이 서쪽 방향입니다. 네,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너무 멋있고요. 네, 이게 서쪽의 풍경이고요. 옆 능선과 함께 구름이 어우러져서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요. 속리산의 사진을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남쪽 저희가 걸어온 능선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칠보산과 군자산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정상에서 풍경을 충분히 보시고 좀 쉬시고, 사실 땡볕이어서 오래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좀 사진만 찍고 바로 내려왔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갈림길로 내려와서 월영대 방면으로 하산을 하는데, 여기 하산하는 게 정말 굉장히 가파르고 굉장히 험합니다. 계단을 잘 설치해 와서 안전한 곳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계단의 경사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고요. 계단이 놓여있지 않은 곳에는 이렇게 줄만 있어서 조금 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굉장히 고생을 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른 경사를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가파른 경사가 한 500-600m 정도 좀 이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하산을 하시면 무릎에 좀 무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대하산은 300m 온 지점인데 그 사이에 300m 만에 해발이 260 정도 떨구는 거니까 굉장히 가파른 거죠. 300m 이후에도 계속 가파른 길이 또 이어집니다. 네, 조금 하산하다 보면은 직벽 사이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폭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꽤 긴 직벽을 따라서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계곡을 만나게 되고요. 하지만 그 가파른 경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한 2-30분 정도는 조금 험한 길을 조심조심 내려오셔야 될 것 같고요. 계곡을 만나지만은 밑에서 봤던 계곡에 비하면은 살짝 좀 아쉬운 계곡입니다. 계곡의 규모도 그렇게 수량도 많지가 않고요. 한 500-600m 정도 내려오시면은 길이 비교적 편편해지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무난한 하산길이 이어집니다. 조금 완만한 내리막도 있고, 그리고 조금 가파른 내리막도 있고, 네,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계속 하산을 하게 되고요. 월영대에 가까워질수록 완만해집니다. 월영대 한 1km 남은 지점부터 월영대까지는 초반과 같이 크게 가파르거나 한 구간이 없고요. 네, 그냥 편하게 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하산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시원하게 하산할 수 있었고요. 다만 계곡이 밑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월영대에 가까워질수록 계곡이 조금씩 예뻐지기 시작하고요. 아래쪽의 계곡처럼 이렇게 평평한 바위 위로 흐르는 물들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의 다 왔고요. 이렇게 다시 오시면은 아까 월영대에서 갈라졌던 길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저는 아까 봐뒀던 장소에 와서 물놀이를 하고 갔습니다. 예, 삼각대로 제 모습을 찍는 건 처음이어서 좀 구도나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물이 진짜 춥더라고요. 와,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긴 한데, 와, 물이 생각보다 너무 차가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또 미끄럼 타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럼 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잘 안 미끄러져서 튜브 같은 게 있었으면 좀 더 재밌게 놀 수 있었을 텐데 싶었습니다. 여기 좀 월영대 900m 남은 지점인데 여기 물놀이 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허벅지 정도까지 물이 오고요. 전 이렇게 물놀이를 좀 하다가 다시 저는 대하산 주차장이 아니라 자연휴양림 쪽으로 와서 산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름철 최고의 계곡 산행지 중에 한 곳인 문경의 대하산을 소개해드리는데요. 문경 대하산은 정말 계곡 자체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물도 깨끗하고 물놀이 할 곳도 많고 너무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정상부 풍경도 예쁜데 햇볕에 노출되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말 여름철에 특화된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올해 여름철 계곡 산행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